플래너 성형외과 닥터 L 이승현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플래너 성형외과 류상 원장입니다. 원장님 그날이 왔나요 이제? 또 왔습니다. 2주 만에. 2주 만에. 잘 보셨나요? 네, 재밌게 봤어요. 어떠셨어요? 저는 그 이익준 교수님의 대사가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참 환자를 이해해야 된다. 그러면서 참 드라마지만 또 이렇게 배움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3차 병원의 이제 어떤 그런 애환 같은 얘기들도 있는데 이제 또 리뷰할 때 나오니까 그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요. 바로 7화죠? 7화 리뷰 한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분이 참 사이가 좋아요. 근데 조금 걷는 거 보면은 그냥 휘청휘청 걷는 게 조금 이상하네요. 전에도 뭐 이렇게 막 뭘 놓고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네, 그렇죠. 그게 약간 복선이었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아는 뭐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무사 씨 만나지는 않으신가요? 그런 주말에 상태인데 데이트도 경부인지장이라고 텐데 얘기하는데 어인들로 못 친게 전화를 다 주셨을까요? 근데 이제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이제 치매관련 질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네. 어머 지금 어디야? 나랑 아이고, 결혼식도 좀 까먹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누구나 좀 까먹을 수는 있는데 네. 저렇게 좀 까먹는 게 좀 자주 그러고 또 그죠. 좀 약간 본인이 생각해도 좀 어이없는 거 있죠. 뭐 막 그런 예를 들어서 막 냉장고에다가 뭘 전화기를 핸드폰 넣는다든지 뭐 막 이런 식으로 혹시 이제 뭐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약간 그런 증상이 있으시면은 그냥 웃고 넘길 게 아니라 좀 병원에 가서 조금 검사를 좀 받아보는 게 좋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지금 나오는 장면에서도 이 아들님 분이 이제 괜찮다고 위로를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렇게 좀 종종 걸음을 걷고 앞으로 넘어질 것 같고 이렇게 걸음걸이가 이상해지고 그리고 일상생활이 이렇게 좀 지장이 있을 정도의 그렇죠. 인지장애가 있으면 실제로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는 게 맞죠. 맞아요. 네. 그래서 병원에 가시면은 뭐 내 MRI도 좀 찍어보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치매 검사도 좀 받아보시고 네. 하시면은 빨리 발견을 하면 또 그렇죠. 요즘에 먹는 약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치매를 아예 뭐 없앨 수는 없지만 굉장히 그 속도를 둔화시켜주는 그렇죠, 그런 좋은 그렇죠. 약들이 많이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빨리 약을 드시면은 그래도 심해지는 거를 조기에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분들께 위로도 위로지만 빠른 진료를 권유하고 맞아요.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주변에 혹시 이런 게 있진 않으신지 한번 잘 한번 보시고 혹시 있으면은 병원 가서 검사를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저기요. 좀 전에 어느 분이 주사 나왔습니까? 좀 아까부터 조금 예민하셨죠. 체열 어느 분이 하셨죠? 저기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동생 팔에 멍이 또 들었어요. 아이고. 이게 조금 이제 좀 어머님들, 특히 어머님들 중에 이렇게 혈관이 굉장히 안 보이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보통 이 암센터에 계신 분들은 혈소판 수치가 다 낮기 때문에 혈액을 응고하는 이제 인자들이 많이 부족해서 바늘 주사 한 번에도 멍이 많이 들게 되죠. 그렇죠. 근데 참 저희 어머니도 약간 그래요. 그래서 혈관을 좀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병원 가시면 여러 번 이렇게 간호사들이 시도를 하게 되는데 옆에서 사실 보면 뭐저 마음도 이해는 갑니다. 좀 가슴이 아프죠. 아파하시는 거 보면. 근데 뭐 좀 기다려줘야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또 환자분들도 암 환자분들은 사실 눈 뜨자마자 체열 시작해요. 맞아요. 네, 시작하고. 눈 뜨면 이제 인턴들이 새벽 5시 반부터 막 이럴 때부터 와가지고 이제 주치의들이 그러니까 잠도 못 자고. 7시에 출근하니까 그 전에 이제 피 검사 결과를 띄워놔야 되기 때문에 새벽 5시 반에 막 돌면서 체열을 그쵸. 하죠. 그러니까 그 암 환자분들은 굉장히 스트레스가 혈액을 심해요. 제치하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 맞아요. 심하시죠. 원장님은 잘 뽑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뭐 처음에는 많이 버벅거렸는데 근데 이제 뭐 한두 달 정도만 지나면 그쵸. 네, 뭐 던지면 그렇죠. 어디 저기서 주변에서 막 좀 도와줘. 막 네, 이러고. 그럼 뭐 어깨 이만큼 올라가서 이제 한번 가서 맛있는 거 뭐 얻어 먹고. 네. 옛날 생각나네요. 네, 그렇죠. 육준인가요? 장이 많이 부어서 배가 잘 닫히질 않네. 야,
딜레이드 클로저를 할까? 이식 환자라 감염 위험성도 있고 웬만한 장이 부어서 이제 좀 네, 안 닦이는 그래서 경우는 조금 그래도 간 상태도 이제 괜찮고 부은 걸 수술은 좀 잘 빼고 나중에 이제 마취과 저렇게 선생님. 수처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유린을 체크하는데 유린 이제 소변이죠, 소변. 그래서 이제 소변량이 아주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특히 외과 수술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의학적 용어로 이제 뭐 IO 체크라고 하는데 뭐 인풋 들어간 거랑 이제 아웃풋 나온 거 소변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좀 비슷하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들어온 만큼 나가야 되는데 안 나오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그렇죠. 거예요. 뭐 몸에 어딘가에 쌓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처럼 뭐 장이 붓는다든지, 뭐 부종이 생긴다든지, 뭐 폐에 물이 찬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리고 이런 큰 수술이고 이 드라마에서 보면 12시간을 수술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들어간 수액량, 그렇죠. 수혈량 엄청 많거든요. 그럼 그거를 다 빼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그 척도가 소변이죠. 네. 소변이 의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아주 중요하다는 거 이거 딱 나오네요. 환자분들이 준 건가요? 이거? 네, 아까 그좀 죄송했다고 자기가 잠깐 음, 정신이 예민- 나갔을 때 예민해서. 맞아요. 우리들한테 사과하시고 송수빈 선생님한테 손편지까지 주셨어. 손편지까지. 되는 게 윤보아. 그런데 이제 느끼게 되죠. 여기는 3차 병원이야. 환자가 여기까지 왔다는 건 더는 없다는 뜻이야. 그렇죠. 아, 저 지금 소름 돋았습니다 오늘. 저 회사에. 너무 오버하시는 것 같은데. 환자한테 매일 있는 일이지만 환자들한테는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이고 가장 극적인 순간. 저도 이 그런 장면을 순간에 보면서 한번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3차 병원에 왔다는 건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왔다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더는 더 이상 없다는 갈 데가 거죠. 없어요. 여기서 해결이 안 되면 정말 끝이라는 낭떠러지에 그렇죠. 떨어지는 그런 심정으로 오신 오빠분도 거기 아실 때문에 거야. 뭐 환자분들, 자기가 지금 뭐 어떻게 보호자분들 굉장히 간절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마 여기 나온 그건 인턴처럼 하나가 안 중요할 인턴 때랑 주치 때 그런 생각을 좀 가족의 했었던 것 목숨 같아요. 걸린 일인데. 그래서 어? 왜냐면은 다른 뭐 사람이 잠도 다 못 자고 어떻게 보면 힘들고 일은 하는데 일이 줄어들질 않고 음. 그렇게 반복되다 보면 사람이 피곤하고 예민해지고. 그렇죠. 근데 이런 환자 이렇게 좀 예민한 보호자나 환자분들 딱 맞닥뜨리게 되면 엄청 그 힘들어지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실제로 태어나시면 되게 미안해하고 그동안 감사했다고 맞아요. 하면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그렇게 해주시니까 맞아요. 그러면서 점점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저분들도 오죽했으면 네. 저러셨을까. 사실 지금 저희는 이제 어쨌든 뭐 개인 병원에 네.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지만 사실 개인 병원에서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뭐 이렇게 대학병원이나 도움을 좀 그렇죠. 청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정말 도움을 청할 데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다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료진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책임감을 갖고 그렇죠, 이 막중하죠. 환자를 어떻게든지 케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정말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참 의사라는 직업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이렇게 대학병원에 계신 우리 여러 교수님들 참 네, 대단하신 네. 존경스러워요. 존경스럽습니다. 존경스럽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존경스럽다는 의견 전합니다. 아기한테 지금 해준 것만으로도 정말 최선을 다하신 겁니다. 보호자 정말, 입장에서는 네. 참 가슴 아픈 얘기네요. 여기서 더는 저 정경호 씨도 이론적으로 연기 너무 가능하겠지만 잘하시는 게 진짜 한마디 한마디를 그게 꾹꾹 아기한테 눌러서 맞는 방법과 이야기하는 결정이지. 게 이제 뭐 연기 평론까지. 저는 너무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정말 맞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저런 경우가 있어요. 이 의사들도 좀 희망적인 메시지, 네. 좋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그렇죠. 항상 그렇죠. 네. 근데 무조건 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어떨 때에는 좀 직시를 좀 시켜드려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 쉽지 않은 건데. 왜냐면 저희가 또 안 되는 걸 된다는 희망을 또 드리면 그러니까 헛된 희망을 또 드리면 그것도 안 되는 또 거거든요. 맞아요. 사실에 입각해서 치료의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 치료의
방향이란 게 사실 뭐 좋은 쪽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맞아요. 그런 걸 참 전달하는 것도 힘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쩔 수 없고 우리가 사실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맞아요. 말씀을 드려야 네.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희도 성형외과도 특히 이제 재수술 여러 번 이제 수술을 하신 분들 근데도 좀 해결이 안 되면 재수술을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재수술을 잘한다는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상담을 해보면 되게 간절하시죠. 어떻게든 좀 좋은 얘기, 좋아진다, 해결해드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사실 굉장히 듣고 싶어서 오시는 오셨을 거예요. 거거든요. 근데 저 입장에서는 저도 그렇게 해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쉽게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분명 여러 한계점이라는 게 있고. 재수술을 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냉정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참 그게 어떻게 보면 의사의 숙명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근데 그런 정보 전달이나 사실을 환자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것도 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좀 솔직하게 해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사의 자질인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이렇게 간단하게 7화 리뷰를 좀 해봤네요. 네, 많은 생각이 들었고 네. 뭐 예고편을 보니까 저희가 예상한 대로 그러니까요. 정론사 좀 의사님이 뭔가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있어요. 네. 모르겠어요. 이게 뇌쪽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최성화 교수님이 또 뭔가 좀 보여주실지 기대가 되는데 어떻게 잘 됐으면 좋겠네요.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7화 여기서 마치고요. 더 재밌는 내용으로 8화 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고파야 되는데.